오늘은 많은 퇴직 노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퇴직 후 또는 노후 생활의 그 즐거운 생활 수칙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밴드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이런 데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몇 가지 생활 수칙, 무슨 몇 개명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타산지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삼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그 중에 스승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해서 드리는 이런 10가지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퇴직 후 또 은퇴 후에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반드시 저녁이 있듯이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노년이 있고 노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이 노년의 삶을 살다가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노년까지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년의 삶까지 왔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축복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끝이 좋아야 좋다는 그런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죠. 사람의 삶도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 말년의 운이 좋아야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사는 것으로는 이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 또 퇴직 후의 삶이 꼭 경제적인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잘 사는 노후 생활 수칙, 한 10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만하면 족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도 있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위를 보지 말고 밑에를 보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 또 퇴직 후의 삶은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1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칙으로 씀씀이를 좀 줄여라. 노후에는 이제 자금이 그 노년에 여유로운 자금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젊어서 애들 가르치고 자기 노후 대책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확보했지만 젊은 시절 같이 그렇게 벌어서 쓰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년, 퇴직 후의 삶은 씀씀이를 좀 많이 줄여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잘 먹으라는 거는 외식을 자주 하라는 이런 건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 같은 거를 잘 챙겨서 드시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잃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먹으라는 그런 충언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운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60이 넘고 이제 퇴직 후 노년의 삶이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 신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몸의 근육의 양이 줄어들어서 이제 몸의 신진대사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몸의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그 운동을 해야만이 젊음을 유지하고 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육체적인 그런 건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도 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열심히 운동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모두가 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다 보면 가족, 내한테 제일 잘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이고 직장 동료였고 그런 친구들인데 어떻게 보면 가깝다고 해서 소원하고
서운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일수록 더 존중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 퇴직 후의 생활 수칙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년이 돼갈수록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 곁을 하나둘씩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었던 가까운 사람들과 소중히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들을 하시죠. 친구는 뭐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옛말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되면 거의 이제 친구들도 많이 주변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 자기의 나이에 맞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 노년의 삶, 노후의 삶이 된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겨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퇴직하고 또 노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의 인생이 지겨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퇴직 후 하면은 일반 보통 젊을 때의 사람들은 퇴직하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취미생활, 하고 싶었던 뭐 등산이라든지 또 가고 싶었던 여행, 뭐 읽고 싶었던 책 이런 것들을 실컷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거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루가 지겹지 않고 뭐 즐겁고 내일이 또 기다려지는 뭐 그러한 삶이 되도록 자기만의 뭐 취미라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즐겁게 또 일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또 경제적인 것으로도 연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즐거운 일들이 별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것으로도 연결이 되면 더 좋은 그런 즐거운 노년의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부러워하지 마라. 뭐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뭐 이웃과 비교하게 되고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뭐 시기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많고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생활 자세를 좀 피해라. 이런 충고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런 육체적인 운동보다도 정신적인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낚시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가진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또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막상 퇴직을 하면 이런 것들을 뭐 즐겁게만 생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퇴직 후 또 노년이 될수록 이제 우울장애 이런 것들을 겪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PT처럼 그 운동 개인에 맞춘 그런 운동처럼 정신적인 관리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그 뇌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뭐 고수톱이 뭐 정신 건강에 좋습니까? 그런데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신 그런 건강에 고수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의 그런 존재감이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그런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라는 그런 존재를 그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강조해야 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노년의 그 행복한 삶의 수칙, 또 퇴직 후에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 방법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노년, 퇴직 후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10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말씀을 듣고 단 한 가지라도, 단 몇 가지라도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노후의 퇴직 후의 삶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